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원래는 올해 봄 결혼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마 당분간 저는 결혼이나 남자를 생각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사귀던 사람이 파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을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른다는 말은 흔히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니 당연히 내가 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얻을 게 있고 좋을 때만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을 보이는 게 사람인가 봅니다. 자기에게 이득 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가차없이 그만두자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 예비 남편이었네요. 물론 최종적으로 후회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지만요. 사람을 아직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저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예비 남편과 2년 전 회사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괜찮았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고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이었죠. 처음부터 결혼을 고려하고 연애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좋은 사람이면 계속 만날 생각이긴 했지만 결혼까지 결심한 건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귀는 동안 자연스레 서로 가정사도 공유하게 되었고 인사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제가 자라온 환경이 비슷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아주 못 살지도 잘 살지도 않는 평범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경제적으로는 제 쪽이 훨씬 나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엄마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가셨습니다. 남자친구는 특히 우리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유독 관심을 보였어요. 엄마는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정말 능력 있는 사업가로 주변에서도 인정받는 분인데 남자친구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저에게 잘해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가 자기도 언젠가는 사업을 하는 게 꿈이라며 저에게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너의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나한테 장모님이 되실 분이기도 하니까 꼭 사위로 인정받고 싶어. 사실 나도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하는 게 꿈이거든. 장모님께는 아마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화장품 회사 다닌다고 했지? 장모님께 인정받으면 나도 나중에 사업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네. 너랑 결혼하면 노하우 전수받을 일이 많겠어. 우리 엄마도 아들이 없어서 오빠가 사위 되면 엄청 든든해하실 것 같아. 사업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아무래도 가족이 되면 보고 배울 일은 많아서 좋겠지. 그 후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 모임에도 종종 참석하며 엄마께도 예의를 갖췄고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 역시 점점 그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다른 조건을 보기보다는 사람 하나 성실하고 저를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를 믿고 예뻐라 하셨어요. 자주 만나는 일이 많으니 나중에는 거의 사위나 마찬가지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쯤 사귀고 나서 저에게 마치 영화 같은 프로포즈를 준비해서 청혼까지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무릎까지 꿇으며 결혼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남자친구의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그 후로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하면서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는 정말 저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간혹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엄마가 힘들게 하시는 건
중간에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주말마다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며 친밀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예비시댁에 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하는 모습이어서 제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혹시 오빠, 우리 집이랑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해서 힘들거나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 저의 질문에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원래 여자가 결혼할 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 나는 네가 결혼 전이나 후나 달라지는 것 없이 산다고 느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야. 게다가 장모님이 워낙 대단한 분이시잖아. 나도 걸맞은 사위가 되려면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었겠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보인 노력과 태도에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적어도 시댁에 억지로 맞추라든가 출가 외인이라든가 하는 시대에 동떨어진 소리를 들을 일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주변 사람들도 남자친구를 만나보고는 한결같이 좋은 사람 만났다며 축하해 주었어요. 어쨌든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는 우리 쪽에 대부분 맞춘다는 의견이었고 결혼 날짜와 장소도 순조롭게 잡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고 우리 부모님과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엄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결혼 전 엄마 생신은 특별히 신경 쓰고 싶었어요. 매번 엄마 생신 때는 가족끼리 여행을 갔지만 이번에는 여의치 않으니 예비 사위와 같이 축하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지금이야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사실 어릴 때는 우리 집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때에도 엄마는 저와 동생을 기르면서 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건 모두 아빠 없이 혼자 애쓰신 엄마의 노력 덕분이기에 결혼 전 엄마에게 의미 있는 선물과 이벤트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엄마 생신에 뭘 하면 좋을지 묻더라고요. 이번 주가 장모님 생신이라며? 딸 시집 보내기 전에 같이 보내는 마지막 생신이 될 텐데 사위인 내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혹시 장모님 필요하신 건 없대? 생각보다 장모님이 검소하셔서 내가 제대로 된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예비 남편이 먼저 생일 선물을 준비하자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엄마는 화장품도 쓰는 게 다 있고 옷도 어지간히 있으시니까 포인트로 드실 만한 가방이 어떨까? 엄마가 평소에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거든. 마침 요즘 예쁘다고 하신 가방이 있는데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준 가방 브랜드와 가격을 보더니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내가 이건 사드릴게. 근데 가방 가격이 좀 비싼데 괜찮겠어, 오빠?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 우리 결혼 준비하는 것도 빠듯하잖아. 내가 가방은 결제할 테니까 오빠가 사드렸다고 말만 하면 되잖아. 저는 그 가방 가격이 너무 비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하겠다고 그냥 말만 사위가 사드리는 걸로 하자고 했죠. 하지만 단박에 거절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릴 사람으로 보여? 걱정하지 마. 내가 사드릴 테니까. 그래야 나도 장모님한테 당당하지. 몇 번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부득부득 본인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 사람이 저나 엄마를 많이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엄마를 많이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위가 될 것 같아서 믿음이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커플은 백화점에 가서 평소 엄마가 눈여겨보셨던 가방을 함께 골라서 구입했습니다. 거의 1,000만 원 돈이 되는 터라 비싸긴 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워낙 고가의 브랜드인데다 그 브랜드는
돈을 들고 가도 원하는 제품을 못 사는 경우가 많기도 하는 브랜드였거든요.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가방을 고르는데도 예비 남편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건 어때? 너무 화려한가? 매장에서 제일 인기 많은 디자인이라는데 이거 어때? 아니야,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아. 엄마는 좀 넉넉한 크기를 좋아하실 거야. 남자친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가장 예쁜 디자인의 가방을 고르려고 했었어요. 결국 엄마 취향에 꼭 맞는 세련된 명품 가방을 골랐고 남자친구는 계산을 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비 사이가 장모님 명품 가방 사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아마 없을걸? 민주이 너는 신랑감 하나는 아주 기똥차게 고른 줄 알아. 장모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네. 그래 오빠 고마워. 이렇게까지 비싼 가방 살 필요는 없는데. 정말 괜찮겠어? 오빠 월급도 빤한데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내가 좀 보태줄까? 괜찮다니까. 남자 자존심이 있지. 결혼하면 이깟 가방 사는 돈쯤이야 어렵지 않게 쓸 텐데 뭐. 기왕 하는 거 제대로 선물해드리고 싶어. 예비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매장 직원들은 예비 남편을 멋진 사이라며 축혀 세우고 칭찬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돈 쓰는 손님에게 뭐 그 정도 립 서비스는 당연한 거지만요. 어쨌든 남자친구가 거금을 쓴 건 사실이니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엄마 생신날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엄마는 거창하게 본인 생신을 챙기기는 싫으시다며 굳이 외식도 마다하셨습니다. 예비 사이까지 와서 축하한다고 하니 엄마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도 차려입으시고 깔끔한 한복을 입으시고 평소보다 더 밝고 행복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셨어요. 가족 지인들과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 노래를 부른 뒤 드디어 선물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엄마, 오빠랑 제가 준비한 선물 열어보세요. 엄마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장모님, 제가 큰맘 먹고 장모님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쁘게 키운 딸 저한테 시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예비 남편이 웃으며 가방 상자를 건넸고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열어보셨죠. 그리고 가방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이런 비싼 걸? 세상에. 예쁘긴 하다만 우리 사이가 너무 큰 돈을 쓴 거 아니냐? 아이고, 내가 이걸 고맙고 미안해서 어찌 받지? 엄마는 살짝 당황한 듯 하면서도 금방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가방이 너무 예쁘구나. 평소에 나도 눈여겨보던 가방이었어. 어쩜 내 취향을 이렇게 잘 맞췄을까? 정말 고맙구나. 내가 사위 될 사람한테 이런 선물까지 받을 줄은 몰랐네. 예비 남편은 옆에서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장모님은 평생 곱게 기른 딸을 저한테 주시는데 이 정도는 약소하죠. 앞으로는 제가 아들처럼 잘하겠습니다, 장모님. 엄마는 예비사의 진심이 느껴졌는지 흐뭇하게 웃으며 가방을 품에 안으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활짝 웃으며 가방을 들고 사진도 찍으셨고 예비 남편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옆에서 함께 웃었죠. 두 사람 다 고맙다. 엄마는 너희 둘 마음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렇게 나를 챙겨주니 정말 행복해. 앞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둘이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야 해. 엄마는 계속 가방을 바라보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도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예비 남편이 무리해서 마련해 준 선물이지만 참 고맙더라고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엄마는 예비 남편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가족이 될 텐데 자주 만나야지 친해질 수 있잖아. 엄마의 말씀에 저는 예비 남편과 엄마가 자주 대화하며 관계를 쌓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엄마는
예비 남편을 사업장으로도 불러서 회사를 구경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네 예비 장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러 올래? 우리 사이도 꽤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네, 좋습니다, 장모님.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저한테 장모님 회사 안내해 주시면 너무 영광이죠. 예비 남편은 흔쾌히 승낙하며 기대에 찬 표정으로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예비 남편을 데리고 사업장의 주요 부서들을 둘러보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긴 우리 회사의 핵심 부서 중 하나야. 이곳에서 원료를 관리하고 그 원료들이 어디로 공급되는지 다 관리하고 있어. 예비 남편은 눈까지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런 체계로 운영되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시스템에서 일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예비 남편의 반응을 지켜보셨고 곧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하는 일도 우리 회사 업무랑 비슷한 게 많을 거네. 자네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이런 일들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야. 자네처럼 젊고 유능한 사람이 내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아. 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생기는 거고 가족이 같이 회사를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니? 예비 남편은 엄마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더 밝아지더라고요. 진짜요? 제가 여기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기회가 된다면 꼭 장모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엄마의 회사와 예비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조금 독특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했을 때 다니는 회사 이름을 들으시고는 다른 엄마의 법인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다며 슬쩍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굳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엄마 사업과 연관있는 일이라고 하니 잘 됐다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 예비 남편은 엄마의 회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떠 보였습니다. 장모님 회사 정말 대단하시더라. 너랑 결혼하면 나 아무래도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그만둬야 할까 봐. 저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만 어느 날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결혼한 후의 계획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지금 회사 그만두고 너희 엄마 사업장에서 제대로 책임져 보고 싶어. 나중에 장모님이 더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도 좋잖아. 넌 어찌 생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말해 저는 살짝 의아함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와의 열정이 진심이라는 건 알았지만 말하는 표정에선 뭔가 욕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기며 남자친구의 태도는 예전과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회사가 중국에서 들여오던 원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 문제는 단순히 물류 지연 정도가 아니라 품질 자체에 큰 문제가 있어서 관련 제품이 전량 폐기 처분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도 엄마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엄마는 표면적으로 괜찮은 척 하셨지만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 대책회의가 이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저와 마주 앉아 식사하시면서도 한숨을 내쉬곤 하셨죠. 이럴 때일수록 순리대로 하면 다 해결되기 마련일 거야. 힘들었던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사업이라는 게 원래 기복이 있는 법이니까. 네 결혼은 미루지 말고 예정대로 준비하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었지만 저는 엄마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기도 해서 엄마는 결국 회사를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계획도 하게 되셨어요. 엄마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문은 업계에서 금방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정신없어서 잠시 연락을 못한 사이
남자친구가 저를 보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날 남자친구를 만나니 평소와 달리 어딘가 심각한 표정이었고 어쩐지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뜸을 들이던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우리 결혼 준비를 조금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은 무리 없이 예정대로 하기로 했잖아. 하지만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네 엄마 회사가 지금 상황이 좀 그러잖아.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건 좀 무리 같아서. 저는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엄마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결혼을 미루자는 거야?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며 변명처럼 덧붙였죠. 아니, 솔직히 결혼이라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고 너희 가족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잖아. 나도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어. 애당초 오빠가 결혼을 원해서 빨리 재촉하고 프로포즈까지 한 거잖아. 엄마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뭔데? 남자친구는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더니 결국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지금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 근데 장모님 회사까지 쓰러질 마당이라니까 내가 영 불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이 안정되면 결혼하자는 뜻이야. 그럼 오빠가 말하는 상황이 안정된다는 건 엄마 회사가 다시 좋아지면 그때 결혼하겠다는 거야? 뭐 상황이 안정 안 되면 결혼은 못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때 가서 고민하자는 거야. 이미 그때부터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입을 연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남자친구가 글쎄 저에게 황당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야, 지금 이런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네. 일전에 장모님 생신 때 사드린 가방 말이야. 그거 혹시 나한테 돌려줄 수 없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잠깐만. 그건 오빠가 한사코 사드리겠다고 해서 사준 선물이잖아.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드린 선물을 돌려달라니 갑자기 왜 그래?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엄마 회사 망할 수 있다며.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어깨에 쫙 퍼졌더라. 나는 힘들어도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건데 투자가 손실이 났다고 하면 이해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나도 지금 돈 여유가 별로 없는데 그런 비싼 가방을 선물로 드린다는 게 조금 너무 과했던 것 같아. 내 미래가 불투명하잖아. 결혼할 여자 집이 망한다는데 미쳤다고 그런 걸 선물하겠냐고. 이건 네가 좀 이해해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뻔뻔하게 선물한 가방을 돌려달라고 이유를 나열하는데 솔직히 그 얼굴을 한 대 치고 싶은 만큼 얄미웠습니다. 생신 선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엄마 회사가 망하면 결혼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 남자친구는 제 물음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변명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좀 그렇잖아? 네 엄마 회사도 망해가는 것 같고 나도 힘든 상황이고 네 엄마가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서 회사가 그렇게 힘들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근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좀 이해해줘. 나도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순간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자친구가 말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 우리 엄마 회사의 사정을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엄마는 사실 여러 다른 이름으로 된 법인의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든요.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의 단 하나의 회사만 알고 있었고 그것이 전체 사업의 전부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회사 망한다는 소문 하나 믿고 그 가방이 아까워서 돌려받겠다고? 그게 오빠의 본심이라는 거지? 그 사람은 계속 변명하며 상황이 좀 그러니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더 할 말이 없었던 저는 결혼을 미룰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너무나 큰 실망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예비 남편이 보여줬던 진심 같은 태도와 헌신이 모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여준 태도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 결혼 생활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가방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듣고 혼자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엄마, 나 아무래도 결혼을 미룰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니? 김서방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엄마 회사 신경 쓰지 말고 결혼은 예정대로 하라고 했잖아. 저는 한숨을 쉬며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람이 엄마 생신 때 선물한 가방 있지? 그걸 돌려달라잖아. 엄마 회사 사정 어렵다는 소문 들었다면서. 다 참 어이가 없어서. 나도 뭐라 할 말이 없더라. 이제까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엄마. 저런 인간인 줄 몰랐어. 그런데요, 엄마는 그 말을 들으시더니 한숨도 쉬지 않고 오히려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가방 돌려달라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니? 나는 오히려 네가 이 일로 그놈 진심을 알게 돼서 다행인 듯 싶은데 가방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돌려줘야지. 괜히 이걸로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그리고 돌려주고 나서 깔끔히 끝내는 걸로 하자. 저는 엄마의 반응이 더 놀라웠어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어? 엄마는 내 말 듣고 기분 안 나빠? 내가 뭐 아쉽다고 그걸 붙들고 있겠니? 내가 직접 아니지. 그 친구 회사로 가져다 줄게. 괜히 네가 나서면 더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까 엄마 말대로 해. 엄마, 그러지 마. 내가 돌려주면 그만이지. 굳이 왜 엄마가 나선다고 그래? 아니, 내가 받은 선물이니 내가 돌려주고 싶어서 그런다.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 걱정되면 너도 같이 가든가. 저는 말리려 했지만 엄마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바로 다음 날 엄마는 예비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너무도 당당하고 담담하게 행동하시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저는 회사에 들어가기 전 한 번도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 그냥 택배로 보내면 안 돼?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네가 결혼까지 생각한 친구잖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서로 껄끄럽지 않지? 걱정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저는 내내 불안했지만 엄마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엄마는 예비 남편의 회사 로비로 들어가셔서 곧바로 남자친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회사 로비로 헐레벌떡 그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엄마는 밝은 미소를 지으셨고 그 모습을 보고 예비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장모님? 이렇게 직접 오실 필요까지는 없으셨는데요. 자네가 선물한 그 가방 돌려달라고 했다면서? 직접 가져다 주러 왔네. 여기, 다시 가져가. 엄마는 태연하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꺼내셨습니다. 예비 남편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가방은 받더군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결혼 말입니다. 그때 엄마는 말을 중간에 자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무슨 생각으로 가방을 돌려달라고 말을 했는지 대충은 짐작이 간다. 그러니 이 가방
자네 상황에 맞게 되팔던지 알아서 하게. 그리고 우리 딸이랑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테니 그리 알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튼 따님은 저 아니라도 또 남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안한 줄 안다면 그나마 다행이군. 하지만 자네도 명심해. 사람의 진심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거든. 보아하니 자네는 아마 앞으로 절대 내 딸 같은 여자는 못 만날 거야. 엄마는 짧게 말씀을 마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과 눈도 마주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사 로비로 들어서던 나이 지긋한 중년의 남성이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대표님, 저희 회사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대표님은 엄마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이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는 담담하게 웃으며 답하셨죠. 어머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회사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될 줄이야.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여기 직원분이 우리 집 딸과도 인연이 깊은데 일이 좀 있어서요. 사실은 이제 막 가려던 참입니다. 그러자 나이 지긋한 남자분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도 바쁘시죠? 지난번에 회의 때 뵙고 또 뵙게 되네요. 그 계약 진행은 문제 없으셨나요? 이렇게 오신 김에 제 방에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그럼 그럴까요? 여기 우리 딸 같이 왔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엄마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셨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예비 남편은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말을 건 중년의 남자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저기 우리 회사 회장님과는 무슨 관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 엄마에게 반갑게 인사를 한 중년의 남자는 바로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셨더군요. 엄마는 남자친구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며 웃으며 대답하셨죠. 자네는 몰랐겠구먼. 내가 이 회사 투자자야. 협력사로서도 잘 지내고 있고 여기 회장님이랑도 자주 일하고 있고 이번에 내 사업장 중에 하나가 힘들었다는 소문은 자네도 들었다고 했지? 사실 그 사업장은 지금 좀 어렵지만 다른 사업체들은 아직 잘 굴러가고 있거든. 여기 김 회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아마 잘 해결될 듯해. 그러니 자네는 이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길 바라네. 네? 저희 회사 회장님과 아는 사이시라니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몰랐습니다. 자네가 힘들다고 해서 가방을 돌려달라길래 그냥 돌려주고만 가려고 했는데 자네 회사 대표님이랑 이렇게 반가운 인사로 인사하게 될 줄은 몰랐네.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비 남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예비 남편은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은 남자친구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 친구가 대표님 따님과 결혼하신다는 분인가요? 우리 회사 직원이라는 말 듣고 누군가 했습니다. 제가 축하를 드려야겠네요.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더니 한숨을 짧게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회장님, 안타깝지만 회장님께 축하받을 일은 없겠습니다. 사실 저 친구랑 우리 딸 혼사는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요. 그 말을 들은 예비 남편은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조금 전 결혼 문제는... 하지만 엄마는 예비사의 말을 끊으며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결정된 일이야. 우리 딸과 인연은 여기까지인 거지. 자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의 미래는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우리 집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지기 힘들겠네. 예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예비사위의 처참한 표정을 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일부러 태어난 척하며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회사 대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판단이 잘못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자기 잘못을 알고 고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렸죠. 그걸 알지 못하면 더 큰 기회를 잃게 되는 거랍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차는 다음의 일로 배웠을 때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만 가야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가볍게 돌아서서 로비를 걸어 나가셨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서 엄마가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 사람은 엄마와 같이 나가는 저에게 같이 얘기 좀 하자며 붙잡았습니다만 저는 붙잡는 팔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엄마가 자기 회사 대표와 막역한 사이라고 하니 바로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생각하니 그제야 저는 내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의 본심이 뭔지 깨달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짧게 보내고 난 후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엄마가 예비 남편의 회사에서 돌아오신 그날 이후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본심, 그리고 엄마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판단했던 그 사람의 행동이 말이죠. 그런데 며칠 후 결국 한번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게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는 참지 못하고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집 앞에 서 있는 전 남친 얼굴은 완전히 상기돼 있었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러는 거 너한테는 황당한 일인 줄 알아. 정말 몰랐어. 난 그저 네 엄마가 망하면 나한테도 득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 내 생각이 너무 짧았나 봐. 미안해. 그 사람은 제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말이야. 너희 엄마가 우리 회사 투자자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적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너무 어리석었고 네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저는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람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금 와서 이러면 뭐해?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지. 이미 끝난 일이잖아.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제가 차갑게 말을 내뱉자 더 애원하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때는 너무 겁이 났어. 네 엄마 회사가 망해간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우리 미래가 걱정됐어. 그 상황에서 비싼 선물까지 준 걸 생각하니까 그게 더 부담이 됐던 거야. 그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 맺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더 애원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무 멍청했어. 너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다 과소평가했나 봐.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만 믿고 멋대로 판단했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정말 후회돼. 그 사람은 두 손을 꼭 쥐며 간절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잘할게.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점 다 고치고 너한테만 집중할게. 부탁이야.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죠. 그만해.
제 단호한 목소리에 그 사람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방이 그렇게 아까웠어? 내가 오빠 마음속에서 그 정도였던 거야?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의 진짜 본심이 드러나는 거야. 오빠 한 행동은 내가 앞으로 오빠랑 결혼해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어. 그게 아니야. 내가 너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잖아. 너는 남자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결혼하자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잠시 흔들렸던 것 뿐이라니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우리 집 재산이랑 우리 엄마 회사 같은 배경을 좋아했던 거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가 나한테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 오빠가 이제 와서 후회하든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든 상관없어. 오빠는 오빠 손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야. 알겠어? 내 입장에선 다행인 일이지.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음 큰일 날 뻔했겠다 싶지 뭐야? 너 나랑 헤어지면 나 같은 남자 못 만나. 네 엄마 사업까지 도울 만한 인재가 뭐 흔한 줄 알아? 여전히 착각 속에 있는 그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꺼져. 가방 때문에 인생의 기회를 날린 건 바로 오빠야. 나는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날 자신 있으니까 본인 걱정이나 하지 그래?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난 그날,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모든 미련과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기분이 들더군요. 이제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았다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비 남편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될 뻔한 분들이 저와 엄마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거든요. 예, 아가, 우리 아들이 큰 실수를 한 건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단칼에 잘라버리면 안 되지 않겠니? 가방 하나 돌려달랬다고 파혼이라니. 네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방 하나 돌려달랬다고 파혼이라니라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깊게 꽂혔거든요. 그 말이 예비 시모와 전 남자친구가 이 상황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느껴졌으니까요. 어머님, 저도 정말 많이 생각했고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어머니 아들이랑은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일은 단순히 실수를 치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어떤 위기를 겪더라도 어머니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함께 살아가며 생길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엄마가 직접 나섰습니다. 사부인, 우리 아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아들이 더 열심히 살면서 신뢰를 되찾을 겁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엄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아닐까요? 대개 아드님 때문에 제 딸은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한다면 두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이만하면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어요. 다시는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애원하셨지만 엄마는 단호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결혼은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에서 두 집안의 인연을 정리하는 게 모두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엄마가 나서주신 덕분에 결국 시부모님과의 인연도 끊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과거 그 사람과의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한 뒤 마음을 다잡기 위해 스스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기로 했습니다. 파혼 후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저녁,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 일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서두른 걸까? 그 사람을 믿었던 내가 잘못이었을까? 엄마는 차를 천천히 마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아니야. 누구나 사랑하면 상대를 믿고 싶어 하는 법이지. 네 잘못은 아니야. 근데 엄마,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가방 돌려달라는 말 안 했으면 나도 본심을 몰랐을지도 모르잖아.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어.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렇지. 사람의 진가는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위기 상황일수록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네가 현명하게 판단한 거야.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파혼이라는 불쾌한 경험을 인생 경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더 잘 지켜볼 거야. 그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진짜 기준이 되는 것 같아.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파혼은 사람의 관계를 깨는 일인 만큼 제게 큰 상처를 남기긴 했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그리고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가방 하나에 본심을 드러내고 파혼한 전 남친은 아마 저 같은 여자는 두 번 다시 못 만날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었고 이번 일은 그 과정을 위한 하나의 걸음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자랑도 아닌 저의 파혼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꼭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상대의 행동과 태도가 진짜 그 사람을 보여주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